예, 안녕하세요. 연세건호병원 발목 건강을 책임지는 박의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맨날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무지해반증 수술이 어떤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합병증이 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궁금해하고 적나라하게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해반증이 재발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하겠죠.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수술을 좀 많이 해본 족부학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몇천 회 이상의 경험을 가진 족부 의사한테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예후가 좋고요. 그걸 아시려면 물론 그 의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만 수술이 잘 된 날 일단 가장 안전한 거는 수술 전후에 비교되는 엑스레이를 수술 후에 담당 의사가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내주던가. 그래서 수술 전과 후가 엑스레이로 교정이 확실히 되었는지를 수술 후에는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의사 선택과 그리고 수술 전후에 수술이 잘 되었는지 항상 확인하는 거, 본인 발이 어떻게 교정됐는지 그 엑스레이 모습을 의사한테 설명을 듣던지 사진을 보관하는 거. 요즘 핸드폰이 사진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관리가 못 돼도 재발될 수가 있어요. 무지해반증이 중요한 게 수술 자체뿐만 아니라 수술 뒤에 디디지 않기, 그리고 엄지 운동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의사분들이 강조하는 그 수술 후에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되게 지켜주는 것이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분인데 이 경우는 첫 번째 수술이 좀 아쉽게 됐어요. 무지해반증 수술의 목적은 칼발이 되는 거고, 칼발이 되는 경우는 두 번째 뼈하고 엄지뼈가 평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고 났는데 처음에 모르다가 부었겠거니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엑스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휘어있고 1번과 2번이 이게 벌어져 있죠. 잘된 수술은 물론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뼈를 충분히 회전을 시켜서 1번 뼈와 2번 뼈가 이렇게 평행하게 됐을 때가 아물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일자발이 되는 게 만족이 될 수 있는 수술이 되는 거죠. 무지해반증 하면 대표적인 후유증이 다시 나오는 게 재발이고요. 엄지가 다시 벌어지는 게 있어요. 거꾸로. 그거를 내반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내반이 드물게 생기는데 그 결과는 환자분한테 끼치는 영향은 되게 좀 치명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엑스레이 보시면 이쪽도 살짝 그런데 오른쪽은 1번과 2번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일자가 아니라 엄지가 벌어지는 거를 우리 무지내반이라고 하는데, 내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환자분들 잘못보다는 저도 무지외반증이 재발되거나 내반이 있는 적이 있었지만 수술이 좀 잘못된 경우가 이렇게 내반이 오죠. 내반이 오게 되면 너무 오래된 경우는 사실은 내반을 고치는 수술이 되게 좀 어려워요. 내반으로 인한 불편이 대부분은 있기 때문에 내반증이 심한 경우는 대부분 재수술을 하게 되고, 재수술은 아주 심한 경우나 내반증이 너무 오래된 경우는 엄지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돼요. 이렇게 벌어진 거를 이렇게 딱 고정하는 거죠. 고정을 하게 되면 재발이 없고 편하지만 웬만큼 평직원은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근데 움직이는 엄지보다는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내반증으로 저한테 온 분인데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벌어졌던 엄지를, 이게 좀 무서워 보이죠. 사실 이 내반증의 관절을 고정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리는 수술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분은 양쪽 다 수술을 해서 벌어졌던 엄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자로 만들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에 제일 많은 건 재발이고요. 불만족스럽게 모양이 튀어나오는 거죠. 수술 직후에 몇 개월 안에 그런 경우도 있고 몇 년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엄지가 벌어지는 내반증이 있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재발이나 내반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다시 해야만 합니다. 무지해반증 수술은 예전보다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술 자체가 숙련된 의사들도 많아졌고, 또 수술 방법이 많이 발전됐고, 수술 후에 마취의 방법이나 그런 주사들로 인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들 차이는 있어요. 태어나고 보통 3, 4일, 길면 한 일주일 쉬게 되면 대부분 무리하지 않은 일을 하는 분들은 수술을 한 발을 한 경우는 대부분 일도 하시거든요. 보통은 무지해반증이 쉰 정도나 연세에 따라서 회복기가 달라
달라지는데 젊은 분들은 한 4, 5주 되면 정상 보행을 하고 2달만 돼도 본인이 알아요. 붓기는 좀 있는데 통증 거의 없다. 특히 이런 경우는 젊은 분들에서 무지해반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특히 한 발만 한 경우는 아무래도 회복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무지해반증이 중기가 지난 조금 많이 휜 경우에는 통증이 수술하고 태어나서 많이 있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회복이라면 3개월 안에 통증과 붓기가 대부분은 빠져야 됩니다. 물론 관절염이 있거나 뼈가 너무 약해서 회복이 더딘 경우는 제외하고 정상적이라면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거의 통증이 없는 게 정상적인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간혹 있거든요. 이게 수술 방법에 따른 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술하고 뼈는 괜찮은데 붓기가 오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붓기가 오래 가면 통증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가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대부분 이제 무지해반증 하면 수술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일자로 만들어주는, 칼발로 만들어주는 건 의사의 몫이고, 엄지도 이게 관절이기 때문에 일자가 되더라도 이 엄지의 운동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항상 환자한테 말씀드리는데 난 발이 너무 이뻐, 일자야,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거와 일자인 엄지와 이 엄지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다 회복, 요 두 가지가 돼야지만이 정상적인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부터 이게 엄지 운동을 교육을 하는데 이 엄지 운동이 대부분 좀 어려워요. 특히 무지해반증이 있던 분들은 올리는 운동은 쉽거든요. 요 내리는 운동이 잘 안 되면 발이 약간 위로 뻗치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 붓기나 옆에서 봤을 때 이 위아래 부종이 심해요. 이 부종이 오래가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간혹 통증이 4, 5개월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무지해반증 수술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리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지해반증 수술을 했어요. 정상적인 무지해반증 수술을 했는데 이제 관절염이 오신 거죠. 이쪽은 연골이 있는데 이쪽은 연골이 거의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해반증 수술 후에 정말 드문데 관절염이 이제 온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분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다른 병원에서 1차 수술을 했지만 제가 관절염 수술을 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결국 절골술인데 무지해반증이 심한 경우는 이 발등 쪽에 가까운 근위부 절골술, 밑에서 하는 원위부 절골술이 있고요. 요즘은 미카라고 해서 MIS, 구멍을 내서 하는 채소침습술이 있는데, 다 숙련돼 간 의사가 했을 때는 뭐 다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절개 수술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해왔고 숙련된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 절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합병증의 비율이 아직까지는 이 미카, 구멍을 내서 하는 수술보다는 훨씬 적어요. 저도 이제 미카 수술을 하지만 미카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이제 몇 년이 된 거고, 많이 수술을 해본 의사분도 뭐 5,000분 이상, 10,000분 이상 해본 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구멍을 내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엑스레이 투시기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칼발이 덜 돼서 부종이 다 빠지고 나서 수술을 뭐 다시 한번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는, 절개보다는 아직까지 많아요. 절개 수술인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있는 재발 말고 불만족스러운 교종이 수술 직후나 단기간적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재환자는 아니시거든요. 이제 미카로 해서 이렇게 뼈를 밀어 넣었는데 나중에 회복되고 나니까 이 뼈가 돌출된 부위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출된 부위가 불편하니까 결국은 나사나 핀을 빼면서 다시 뼈를 갈아줬어요. 미카 같은 경우는 잘 된 경우는 괜찮지만 대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붙는, 약간 이렇게 모양이 되게 무서워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숙련된 의사도 중요하지만 절개하는 방법이 흉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흉터를 좀 적게 하는 수술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유증이 적은데, 미카 같은 경우는 중기 이상의 심한 변형, 물론 중기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과장되어 있는데, 이 미카가 뭐든지 회복이 빠르다, 모양이 더 좋다, 결과가 좋다, 이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제가 무지해반증을 해왔기 때문에 각기 수술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피부 절개를 빼고 흉터가 적다는 거 말고는 미카는 아직까지 모양 교종이나 합병증 비율은 좀 아직 높은 편입니다. 본인 발에 맞는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단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시는 거는 좀 결과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